여러분, 그동안 푸드 프로젝트만을 위한 교육이 없으셔서 많이 답답하셨죠? 여기 푸드 메이커님만을 위한 펀딩 성공 비법서를 준비했어요. 저 푸드 PD가 노하우를 싹싹 긁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푸드 카테고리에서 푸드 디렉팅을 담당하고 있는 홍정인 PD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푸드 펀딩 성공 비법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오늘의 큰 목차는 크게 5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푸드 펀딩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이 서류가 준비가 됐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계시는 스토리가 어떻게 해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푸드 카테고리만의 노하우를 싹싹 긁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리워드를 구성하는 방법과 여러분이 새 소식을 통해서 이벤트를 어떻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필수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필수 서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완료가 되어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푸드 카테고리의 식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생각을 해주세요.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필수 서류가 요청이 되지 않는데, 만약에 중간 유통 단계라면 여기 나와 있는 서류들을 챙겨주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주로 아마 가공식품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제조를 하시는지 혹은 위탁 제조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필수 서류가 나뉘게 돼요. 직접 제조인 경우에는 만약에 즉석 판매업이라면 직판에 대한 서류만 준비를 하시면 되고, 직접 제조를 공장을 돌리신다면 이 공장에 대한 서류와 그 다음에 품목 제조 보고서, 이 2가지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위탁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 공장과 이 전문 유통 판매업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조 계약서, 그 다음에 품목 제조 보고서 등등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서류는 지금 보시면 이 보시는 클릭하세요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더 자세한 서류, 필수 서류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번째로 넘어가서 매력적인 스토리 작성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스토리는 사실 서포터가 반응하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연 어떤 스토리가 서포터가 반응을 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 기준에서 보통 많은 푸드 메이커 분들을 디렉팅할 때 드리는 기준은 딱 3가지예요. 첫 번째, 클릭하고 싶은 썸네일과 제목인지, 그리고 2번째, 과연 이 스토리의 초반을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인트로, 어떤 매력적인 카피나 이미지가 있는지, 그리고 3번째, 중후반의 스토리 전개가 친절한지,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저는 디렉팅을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리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혹은 내 스토리가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3가지 기준에 맞추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클릭하고 싶은 썸네일과 제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푸드 펀딩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아마 와디즈에 대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사실 와디즈는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고기, 한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와디즈를 찾아오진 않아요. 한우가 필요해서 바로 받아보고 싶다면 아마 다른 새벽 배송 플랫폼이나 아니면 내일 바로 오는 플랫폼들에서 장을 볼 거예요. 반면에 와디즈는 그냥 둘러보다가 이 프로젝트 마음에 드는데 하면 충동적으로 펀딩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썸네일과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이 제품을 어떻게 해야 더 매력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제목과 썸네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시 보시면 한눈에 봐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이미지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에 들어가 있는 이 곱돌이탕 같은 경우에도 누가 봐도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거 한번 궁금한데, 클릭해보고 싶은데 라는 호기심을 자극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제목과 썸네일에서는 소위 말하는 어그로, 관심을 끌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2번째, 초반 시선을 잡는 매력적인 인트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력적인 인트로라고 하면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스토리로 들어왔을 때 과연 이 스토리를 다 읽게끔 만드는 초반의 인트로 구성이 있느냐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초반에는 무조건적으로 맛있어 보이는 혹은 호기심을 강요를 해주는 이런 불러일으키는 GIF나 이미지를 넣고 플러스 알파로 이 제품의 핵심 USP를 넣어요. 예를 들어서 미정당,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이 미정당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맛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 누가 봐도 맛있어 보이는 이 이미지와 더불어서 이 제품의 핵심 USP였던 우리는 올인원 떡볶이입니다. 이 팩 하나면 떡볶이, 떡볶이 맛집 부럽지 않게 집을 떡볶이 맛집으로 만들 수 있어요. 라는 핵심 USP를 같이 넣는 거죠. 두 번째로 들어가 있는 이 삼계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글보글 끓는 이 GIF와 더불어서 여러분 그냥 삼계탕 드시지 마시고 뼈가 발라진 간편한 삼계탕을 드세요 라는 핵심 USP를 같이 넣는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우가 아니고 숙성 한우를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 인트로를 잡을 때에는 이 최대한 맛있어 보이는 이미지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제품이 가진 핵심 USP를 같이 녹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카피적으로 재밌게 풀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롤 3번에 이 페이지를 읽을지 말지를 보통 결정을 하기 때문에 스크롤 3번 내에 이거에 대한 관심도를 불러일으키실 수 있도록 스토리 앞단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면 친절한 중후반 스토리 전개라고 나오는데 앞단에서 흥미가 되었다면 이제 사람들은 이거를 고민을 할 거예요. 우리 서포터들이 과연 이 프로젝트에 펀딩을 할까 말까 라는 이 고민을 하는 시점에서 이 제품에 대한 친절한 설명들을 전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 친절한 설명이라고 함은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4가지와 비슷해요. 첫 번째, 이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제품이 왜 맛있는지, 그리고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꼭 펀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부분을 친절한 설명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기존 제품에서 디벨롭이 된 제품이라면 어떤 점이 개선이 됐는지, 혹은 어떤 점을 소비자 고객 의견을 반영을 해서 우리 제품에 녹였는지 등등을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푸드는 아무래도 다른 카테고리와는 달리 정말 신뢰성, 먹는 거잖아요. 신뢰성을 기반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만들어졌는지 이 포인트가 꼭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위생적인 생산시설에서 만들었다라는 포인트를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라고 해서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여러분들이 서포터분들이 어떻게 좀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과 곁들일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더 친절하게 중후반 스토리가 풍부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 3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스토리를 작성하신 후에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스토리 디자인을 크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디렉팅을 해드리는데 그분들의 기본적으로 처음 가져오시면 다른 플랫폼의 상세 페이지 디자인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폰트 크기를 작게 막 가져오세요. 근데 그럴 경우는 저희는 모바일 유저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핸드폰에서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글꼴이나 아니면 이런 이미지 같은 거는 다 크게 다 직렬로 나열을 해주시는 디자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가적으로 조금 더 추가됐으면 하는 꿀팁들을 알려드리자면 아까 전에 방금 말했듯이 폰트 크기를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항상 서포터 시각에서 스토리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메이커기 때문에 그런 생산자 용어에 굉장히 익숙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 제품을 어떻게 생산했냐면 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 서포터 입장에서는 생산이라는 말보다 만들어졌어요 혹은 만들다 라는 표현이 더 친숙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 때도 단순히 우리 생산자의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서포터 입장에서 이게 과연 쉬운 용어인가, 그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가를 생각을 하시고 좀 필터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스토리만 읽어도 직접적으로 경험한 느낌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꿀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스토리만 봐도 진짜 먹어보고 싶게끔 한번 이 푸드를 경험해보고 싶게끔 만들어주도록 스토리를 작성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펀딩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리워드 구성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리워드 구성은 얼마나 몇 개 정도로 해야 가장 적절한가요, PD님? 이렇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7개에서 8개 내외로 세팅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너무 많아도 사실 서포터 입장에서는 이거를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 7개에서 8개 정도 사이로 여러분들의 리워드를 구성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개수를 정해놓고 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 리워드를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구성을 이제 디렉팅을 해드릴 때 보는 가장 첫 번째, 베이직하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거는 가격 구성이에요. 가격 구성을 단순히 할인 혜택을 많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격의 폭이 이 스펙트럼이 넓은지를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전에 8개의 구성을 가져와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메이커분은 2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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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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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대 막 이렇게 2, 3, 4만원대에 집중이 되어서 8개의 구성을 가져오시는 분이 있고 다른 분은 2만원대, 4만원대, 5만원대, 7만원대, 8만원대 이렇게 가격의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가격 구성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구성을 할 때는 이거에 대한 할인 혜택도 중요하지만 혜택과 더불어서 이 가격이 이 쫙 스프레드가 되어 있는지 2만원대 구성도 있고 4만원대 구성도 있고 고단가에 10만원대 구성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단순히 혜택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좋은 리워드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제품 가격의 단가가 높다면 예를 들자면 한우 같은 것들은 정말 단가가 높겠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선택의 폭을 적게 가져가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리워드 구성을 3개에서 5개 정도로만 그래서 선택지를 이 중에서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선택의 폭을 좁혀주는 것도 한 가지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리워드 구성을 다 짜고 나서 한 끗 차이로 여러분의 리워드를 돋보이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 리워드 명을 재치 있게 작성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이 제품 2개 라는 걸로 리워드 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 2개니까 친구들끼리 먹으면 좋겠죠. 그래서 프렌즈 팩 혹은 친구끼리 나눠서 먹는 팩 등으로 여러분이 이 제품을 먹었으면 좋겠는 서포터들의 상황을 리워드 구성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서포터 입장에서는 나 이번에 친구랑 나눠 먹을 건데 그러면 프렌즈 팩을 고를 거고 나 이거는 가족들이랑 먹고 싶어. 그럼 패밀리 팩을 고르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리워드 구성의 상황을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이었는데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기서 한번 쉬고 그 다음 내용부터는 이후 강의에서 바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